유전학 및 범죄성, 유전양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셀의 롬보로스는 범죄학의 실증주의적 방법을 도입한 이탈리아의 정신의학자, 법의학자, 범죄인류학자이죠. 범죄자에게는 일정한 신체적 특징이 있음을 밝혀내고 그러한 특징을 지닌 사람은 범죄 소질로 범죄를 범하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특징을 지닌 사람은 선천적으로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는 범인에 대한 객관적이고 경험적인 연구를 채택했습니다. 신체적 특성과 범죄자 연구에서 범죄자가 성장 기준에서 신체적으로 열등하여 열등한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범죄자의 유사성에 대한 그의 믿음이 포함된 초기 개념은 야만인, 정신질환자 및 간질환자가 될 수 있다고 믿었고 작은 두개골, 큰 귀와 비정상적인 2차 성징을 바탕으로 범죄자를 다른 사람들과 구별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다음으로 유전양식이 되겠습니다. 유전양식은 어버이 형질 등이 자손에게 전해지는 체계가 되죠. 롬보로스는 범죄자의 사회적 상황뿐만 아니라 경제적 상황에도 결정론의 이론을 확장했습니다. 그의 초점은 어떤 상속된 자질이 범죄 방식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음을 제시하는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특정 가족에 대한 혈통 분석을 통해 범죄 성향이 계승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유전학과 환경의 영향을 분리하지 못했고 가정에서 발생하는 현대 범죄 사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유전 이상이 되겠습니다. 과잉 염색자와 같은 유전 이상은 정신지체 또는 병리학적 행동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과잉 염색체는 한 쌍인 기본 염색체 수는 일정하지만 염색체 조의 정상적인 구성이 아닌 염색체를 말합니다. 생물학적 결정 요인과 연결된 것은 신체 체격의 유형을 통한 것이 되죠. 신체 체격의 유형은 삶의 모든 면에서 중심적인 특징을 기술합니다. 윌리엄 셀런 교수는 신체 구조와 행동 사이의 관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는 신체 체격의 3가지 기본 차원을 확인했습니다. 생명이 3개의 다른 조직층, 즉 내부층, 중간층과 외부층으로 이루어진 대화에서 시작된다는 아이디어를 개발했죠. 또한 그는 생리학적으로 내배엽은 내장의 발달, 중배엽은 뼈 운동기관 시스템의 근육과 힘줄, 외배엽은 신경계, 피부 및 관련 부속기의 조직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내배엽 인간의 특징으로서는 체형이 부드럽고 둥글며 과체중입니다. 그들은 작고 가는 사지, 작은 뼈, 부드럽고 매끄러운 피부와 보통 온화한 기질과 편안한 사람들이 됩니다. 중배엽 인간은 체격은 단단하고 근육질이고 몸은 강하고 거칩니다. 털이 많은 가슴, 큰 손목과 손을 갖고 있죠. 기질적으로 진지하고 적극적이며 역동적이어서 종종 독단적이며 공격적으로 행동하고 범죄 행동을 나타낼 가능성이 가장 높은 유형이 되겠습니다. 외배엽 인간은 가볍고 섬세한 신체, 작은 얼굴, 날카로운 코, 가는 머리카락으로 연약합니다. 기질에 민감하고 군중을 피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윌리엄 셀던 교수는 이러한 신체적 구조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기질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내배엽형 인간은 변덕스럽고 수능적이지만 중배엽형 인간은 엄격하고 진지한 성격입니다. 외배엽형 인간은 섬세한 육체적 구조로 인해 종종 의사결정에 불안하며 성격이 급하기도 합니다. 그는 200명의 불량자와 200명의 정상인을 비교한 결과 중배엽형 체격이 범죄 행동을 나타낼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즉 중배엽형 인간은 공격성과 억제 통제의 부족은 범죄 원인이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오늘은 유전 양식과 유전 이상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사회문화적 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계획입니다. 본 방송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구독을 신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